The thing that drives me is that I want to be able to think about the future and feel good about that. So that we're doing what we can to have the future be as good as possible. 안녕하세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에 따라서 모든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을 바꾸게 될 기술력,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SD가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고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의 샤오펑이 기존에 해오던 자율주행 방식이 아니라 테슬라를 따라가겠다. 라이다를 제거하고 테슬라 퓨어 비전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여기에 머스크의 대답은 점 3개를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현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야 내 말을 듣구나. 라이다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하구나. 둘째, 어차피 안 된다. 라이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연산을 돌릴 수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FSD 써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점 3개, 이 3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닐까요? 테슬라가 제시하는 자율주행 솔루션 방식이 맞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어렵다. 그러니까 FSD를 써라. 명쾌한 대답이 나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중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목적지까지 제대로 데려가는 기술력 FSD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달에 테슬라가 메이저 자동차 기업이랑 FSD 라이센싱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 라이센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SD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FSD를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 기업에서 FSD를 쓰려면 테슬라가 FS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생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테슬라 차량이랑 똑같은 위치에 카메라도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FSD를 쓴다라는 것은 테슬라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완전히 잃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FSD 라이센싱을 선택하는 기업은 토요타가 되었던 현대와 같은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기업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더 소규모로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이 FSD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대규모로 생산을 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끝까지 버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버팀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실한 것은 전기차 전환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최선두주자 테슬라와 비아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충전소 인프라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역시나 테슬라의 슈퍼차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미래 먹거리에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테슬라의 사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 시장에서는 테슬라 모델 3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모델 Y를 생산하고 모델 3는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만 테슬라 중국 시장에서 판매 대수 반등이 나오는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될 것이고, 비아디 역시나 정말로 무섭게 글로벌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한 상황이죠. 전기차 전환율이 비아디가 자연스럽게 높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거 연산과 데이터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나 AI의 진심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머스크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서 그 누구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흐름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이죠. 엔비디아의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상하이에서 컴퓨터 데이팅 센터 회사인 요보레 네트워커는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끊임없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죠. 거기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점점 매출을 크게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테슬라는 전기차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메가팩 사업 매출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AI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연산 속도가 워낙 중요한 것을 알고 데이터 센터를 더욱더 크게 늘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처럼 도조 슈퍼컴퓨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면서 X와 테슬라 차량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러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어쩌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근본적으로 FSD의 강점은 인간처럼 운전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입력하고 그것이 액션으로 나오는 방식, 웨이모의 방식으로는 자율주행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규제 부분이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장을 가동한다라고 하죠. 사실 이런 자율주행 테스트장이 아무리 있어도 여기서 통과를 하더라도 실제 필드에 나오면 많은 기업들은 수많은 이슈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규제를 만들게 되고 여기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상업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테슬라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와야지 FSD의 발전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FSD를 규제로 막고 있거든요. 결국 테슬라는 중국 규제에 따라서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FSD 배포 및 바이두와 함께 로보택시 사업 2025년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머스크를 비롯해서 테슬라 팀들, 테슬라 팬분들, 주주분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 핸들이 없는 운전석을 꿈꿨을 것이고 그러한 차량이 8월달에 공개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사이버캡이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된다라면 2025년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테슬라 유저분들은 기꺼이 이 로보택시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이 왔을 때 주가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죠. 장수성 상하이 등 테슬라 관용차가 허용되고 있다. 테슬라 중국 시장에서의 청신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게 세미 트럭이 있다라고 주주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 트럭이 테슬라의 모든 차량들을 실어 나가고 있죠. 사실 FSD의 최대 강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사람 운영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물건 운영, 물류 부분이 될 것이고 물류 혁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로봇과 FS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있죠. 결국 현재 투자의 중심은 AI로 가는 것이 맞다. 연산 속도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앞으로 테슬라가 분기당 나오게 되는 숫자, 실적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머스크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현재까지 모든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